예, 그러면 시장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파트너스 김난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힘없는 요즘 증시에 대해서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뭐 미중 무역 분쟁이든 아니면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든 아니면 인플레 우려든 문제 삼으면 문제 될 수 있는 거고, 그냥 시장 상승에 취해서 그냥 올라가면 사실 뒷전으로 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좀 네.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러한 이슈들이 올해 2월 들어서서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니고요. 네. 지난해 연말에서부터 불거졌던 이슈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1월에는 오히려 우리 시장이 그러한 글로벌 변수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발군의 실적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아웃퍼폼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서서히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긴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크게 우려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했습니다만 연준에서는 어쨌든 기존에 정했던 목표치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중장기적인 시장의 이제 관점으로 봤었을 때에는 말씀 주셨던 그런 이슈들이 시장을 아주 억누를 정도의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은 드는데 제가 지금 한 주에 한 번씩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 주 한 주를 대응을 했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짓누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충분히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빅테크 관련주들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수적인 전략은 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들이나 또 이슈별로도 주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어떤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못 가다 보니까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은 큽니다. 그러면 그냥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SK하이닉스도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해서 가격 ASP가 이제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실적의 개선세가 눈에 띌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반도체 이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네네. 워낙에 많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램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한때는 그게 삼성전자의 강점이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디램만 하는 SK하이닉스가 더 잘 가네요. 그렇죠. 이제 시장에서 항상 관련주, 수혜주 찾기에 나서다 보니까 그랬을 때 직접적인 수혜주로는 SK하이닉스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시장에서 또 호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던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보면서 낸드 쪽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이 아마 올해 3분기부터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업황 호황 사이클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에서의 SK하이닉스의 어떤 전략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도 오히려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올해 연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또 전반적으로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SK하이닉스는 또 비교적 매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오늘 또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정고점 한 14만 원대를 목표로 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당장 뛰어들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보유자의 영역에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1차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백신 주사기 업체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장관들이 찾아가면서 또 얘기가 많이 되고 네. 있거든요. K 방역부터 해서 백신 주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전략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사기 대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사기 관련주 어디 없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주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비상장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기업인데요. 풍립파마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마스크 관련주라든지 방역과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이 지난해 상반기 때 굉장히 퍼포먼스를 냈던 것에 비해서는 이 테마 자체가 아주 큰 테마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직접적인 기업들의 숫자도 현격하게 지금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다만 세움메디칼이 최근에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이든 정부가 취임을 하고 나서 헬스케어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 마침 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이러한 테마까지 겹쳐졌을 때 호재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세움메디칼을 필두로 한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그런 상승 시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틀어서 세움 메디칼 쪽으로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 대형 이벤트 3월 초에 이제 양회가 시작되는데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로 포커스가 많이 되겠지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갖고 공략해 볼 만한 종목군은 어디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중국하면 딱 떠올리는 그 기업들은 많이 있을 텐데 좀 이번 이벤트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포커스가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언택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양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약간 좀 소폭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춘절 이후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로 유동성 회수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국 시장 내에서도 약간 위축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우리가 양해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적게 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동안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 보통 이제 중국 내수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의류주라든지 화장품주라든지 중국의 소비 시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섹터들의 상승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서서 중국 무역에 있어서의 갈등에 대해서 약간은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양해 이후에 대해서 뭔가 좀 윤곽이 더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좀 시장에서 현금 자산을 좀 늘리는 전략 혹은 종목 비중을 다시금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 좀 윤곽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이슈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양회 이벤트와 관련해서 투자 스탠스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을 그리고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일정들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참 한때는 모멘텀이 넘쳐 흐를 때가 있었는데 지금 좀 부재 상황이기도 하고 시장의 유동성만으로 오르던 시장도 좀 한풀 꺾였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수급 탄력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유동성들이 지금 다른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는 계속해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또 옮겨가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 또 종목들이 대다수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이슈를 대하는 자세가 투자자들도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만한 이슈들이 연거푸 있어요. 지금 수소차 니콜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들의 그런 사업 비즈니스가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현대차 임원의 애플카 미공개 정보 의혹이 다음 주에 이제 심리에 착수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주들 특히나 애플카 관련주로 인해서 시세가 나타났었던 종목들을 들고 계신다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에도 코스닥 개별주 강세장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그동안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 중심으로 보면서 키 맞추기식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렸던 5G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기타 부품주, 또 중국 관련 소비재 업종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좀 쫙 나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긴 했는데 5G에 대해서 네. 연간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굳이 지금 사야겠냐라는 의견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5G는 현 시점에서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가격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올해는 필수 불가결하게 설비 투자가 조금씩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렴할 때 사자라는 맥락에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한 발 빠르게 저렴할 때 사자라는 측면으로 5G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과 중국 관련 소비재에 대해서도 관심 갖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 김난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